안녕하세요. 여행의 모든 것 여행담의 대장 스마일이에요. 매주 수요일은 게스트하우스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간들로 꾸며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게스트하우스 스텝 뽑는 과정이에요. 매년 최저임금도 오르고 게스트하우스에선 예전같이 스텝 뽑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게스트하우스 스텝 뽑는 과정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중간중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숙소 스텝을 뽑으실 수 있을지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스텝 1. 채용 공고 올리기. 게스트하우스 스텝을 뽑으려면 일단 스텝이 근무하는 시간이랑 승인을 시킬 건지 명확하게 먼저 정해놔야 돼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채용 공고를 사이트에 올리게 되는데요. 게스트하우스 채용 공고를 올리는 사이트는 알바몬, 알바천국, 네이버 스페어 카페, 그리고 크레이그리스트가 있어요. 알바몬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채널인데요. 사실 이곳만 잘 올리셔도 정말 많은 지원자들을 추리시고 뽑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알바천국과 알바몬을 비교해보자면 알바몬은 아르바이트 느낌, 알바천국은 인턴이나 직원을 생각하고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이버 스페어 카페는 수도권 지역의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채널이에요. 거기에도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는 게시판들이 있는데 다른 채널들이랑은 다르게 좀 시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개강 전, 시험 기간? 그럴 때는 채용 공고를 올리셔도 사람들의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기를 잘 생각해 보시고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을 스텝으로 고용하고 싶다 하시면 크레이그리스트라는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레이그리스트에는 한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이나 한국에 워킹 홀리데이 온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채널이에요. 일하는 대가로 잠자리를 제공하거나 내국인이랑 동일한 조건으로 외국인을 쓰고 싶은 경우 크레이그리스트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크레이그리스트는 대부분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이 보는 채널이기 때문에 모집 공고도 외국어로 올려야 되고요. 의사소통도 영어로 해야 돼요. 여기서 여행답이 팁 하나 드릴게요. 숙소도 모집 공고에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게스트하우스 스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통 게스트하우스 스텝은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사람들이랑 많이 교류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지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 공고에도 이렇게 우리 숙소가 재밌고 되게 액티브한 숙소다 라는 게 공고에 녹아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숙소의 아이덴티티나 방향성을 드러내는 사진이나 정보를 함께 올려주시면 좋아요. 스태프들끼리 어울리고 있는 사진들이나 아니면 우리 숙소는 언제 오픈해서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얼마나 재밌는 숙소다 라는 내용들을 함께 첨부해 주시면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데 조금 더 호감이 생기고 더 좋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점은 꼭 명심해 주셔야 돼요. 스텝 2. 서류 심사. 공고를 올렸으면 이력서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보통 알바천국이나 알바몬 같은 전문 사이트들의 경우에는 하루 정도 심사를 거쳐요. 노동법을 준수하는지 허위사실은 없는지 확인을 거친 다음에 등재가 돼요. 이력서가 들어오면 주소나 성별이나 관련 경력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주소를 볼 때는 우리 숙소에 출퇴근하기 너무 멀지는 않은지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맡은 업무가 힘을 쓰는 일이라고 하면 남자 스텝이 편할 거고요. 고객을 응대하거나 예약 관리를 하거나 하는 디테일한 업무에서는 여자 스텝이 나은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도 여행답이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력서를 보실 때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뭘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주말 스텝을 뽑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주중에 너무 힘들거나 고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또는 다른 업종들이랑 다르게 365일 멈추면 안 되고 끊기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숙소에서 하는 일에 지장을 받지 않고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스텝 3. 인터뷰. 채용 공고도 올렸고 면접 볼 사람들도 정해졌고 이제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면접을 보실 때 꼭 파악하셔야 될 항목들이 있어요. 먼저 지원 동기, 많고 많은 일들 중에 왜 하필 우리 숙소 일을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외국어 가능 여부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영어는 필수로 회화 정도는 가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가 되는지 혹시나 중국어가 되는지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물어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격의 장단점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다른 사람들은 본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많이 얘기하나요? 마지막으로
얼마 동안 일할 생각인지도 물어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업주들 입장에서는 오래 하겠지, 뭐 이런 사람들로 내가 공고에 적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질문을 실제로 한번 던져보시면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몇 개월 정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딱 3개월만 할 생각이에요. 이런 구체적인 답변이 오거든요. 이 부분에서 여행사는 팁 하나를 드릴게요. 면접 시간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도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오후 5시에 면접을 잡았는데 이 사람이 4시 50분에 오는지, 아니면 한 1, 2분 정도 늦는지, 아니면 사정이 생겼다고 하면서 한 10분, 15분 늦게 오는지, 이거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뭐 실제로 면접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일도 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면접 시간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팁이 있다면, 숙소에서 하는 이 일이 본인의 미래랑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도 한번 물어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래에 내가 게스트하우스를 창업하고 싶은 꿈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호텔리어나 승무원 준비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 친구들은 이 일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뽑으실 가능성이 생기니까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드리는 팁은 저희한테도 질문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면접을 본다고 생각하면 보통 숙소 업주나 숙소 매니저가 일방적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도 평가를 지원자들한테 받는 입장, 서로 평가를 해서 서로 합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숙소에 관심이 많은지, 정말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확인이 가능할 거니까 꼭 이 부분도 면접 보실 때 항목에 넣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텝 4. 채용 확정. 채용을 확정하게 되면 합격자한테 통보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경우에는 직접 전화로 연락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전화를 하셔서 시작을 하는 날짜는 언제인지도 체크를 해보시고, 또 이 사람이 다른 데도 붙어서 다른 데에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근무가 가능한지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팁을 하나 또 드리면, 불합격자한테도 연락을 돌리시는 거예요. 되게 아쉽게 떨어졌거나 아니면 고객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경우도 있고, 다시 나중에 지원을 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될 경우도 있어요. 우리 숙소의 이미지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불합격자들한테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연락을 돌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사람 뽑는 게 가장 힘들단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정말 꼼꼼하게 이 정도로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잘하는 사람들을 뽑을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뽑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여행담은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0시에 돌아올게요.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아시죠? 그리고 여행이랑 숙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